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는 그래서 내가 될 수 있느냐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얼마나 이제 쉬운가, 어려운가, 물론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준비하실 때 이게 얼마나 굉장한 시험인지 지금부터 자료 해석적인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보통 이제 응시를 하게 되죠. 올해 몇 명 응시했을까요? 5급 공채 외교관까지 다 포함해서 올해 응시자가 몇 명이죠? 자, 올해 응시자가 행정이라는 것은 일행, 재경, 지역직 이거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행정이 8,700명, 그리고 기술직이 1,721명, 그리고 외교가 1,130명이에요. 자, 이렇게 봤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올해 과락률이 굉장했죠. 올해 과락률이 여러분들 고시 그 통계 사이트 가시면 올해 과락자가 이렇게 굉장히 잔인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락자를 지금부터 제가 적어 볼 건데요. 엄청나죠? 자, 과락자가 이 정도입니다. 과락이라는 거는 일단 헌탈. 자, 헌법에서 60점 이상을 획득하지 못하면 과락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언자상 평균을 내서 자, 60점, 평락이라고 하는데 60점에 미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자료에서 100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과락자가 이 정도가 나오죠. 자, 그래서 실제적인 경쟁률에 상관없이 과락률이 몇 %죠? 계산해 보세요. 자, 죄송합니다. 제가 첫날부터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엄청난 계산은 아니지만, 자, 여러분들이 내년에 합격을 하시기 위해서는 숫자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걸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과락률이라는 거는 응시 이걸 전부 다 합해서 분모로 두고 이걸 분자로 두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제일 안 좋은 유형은 그래 8,700 이거 하면 9,000, 14,000 이렇게 가시는 분이 일단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모든 숫자들을 다 계산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시간 안에 40문제를 모두 풀 수 없습니다. 이건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으로 그나마 좀 나은 분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거죠. 8,700이랑 1,130 하면 이게 약간 보수 관계를 가지면서 많이 조금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러면 만에다가 1,700 더하는 건 쉽잖아요. 그러면 11,700 약간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나마 나은 거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해볼까요? 여기 어떻게 되죠? 요거 다음엔 얼마 안 되죠? 5,000 안 되죠? 그죠? 근데 이게 거의 1,000이잖아요. 그러면 얘도 6,000 조금 안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비율이 얼마죠?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50% 이상인가요? 이하인가요? 50% 이상이죠. 왜냐하면 자, 6,000에 곱하기 2를 해보세요. 그러면 12,000원이 되죠. 자, 일단 어림산의 개념이긴 하지만 이게 곱하기 2를 했을 때 얘를 넘어버린다는 건 얘가 절반 이상이라는 거를 반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올해 과락률이 51%입니다. 경쟁률에 상관없이요. 자, 근데 내년에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을 고득점 하시려면 저는 어떤 사고를 하시면 좋겠냐면, 자, 우리가 지금 이거 합을 다 더했잖아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50% 이상인가요? 이하인가요? 자, 50%가 약간 안 되지만 거의 50%보다 조금 작겠죠. 자, 얘는요. 50%를 확 넘어요. 왜냐하면 1,700에서 거의 1,000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50% 넘는 거죠. 얘는요. 얘는 보시면 뭐 1140 딱 넘어가니까 얘도 50이 넘을 거예요. 그래서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푸시는 문제는 이런 숫자들을 주면서 50% 이상인가를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제가 계산해 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계산을 하셨는지, 아니면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도출하셨는지, 아니면 이렇게 계산을 하셨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점수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저랑 오늘부터 하게 될 강의 작업들은 바로 이렇게 숫자를 보는 훈련들을
10회 동안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51%의 과락률이 나왔죠. 자, 그러면 51%는 그냥 몇 명을 뽑는지 상관없이 그냥 과락이에요. 하지만 이제 올해 몇 명을 뽑았는지를 한번 볼 건데, 자, 이 정도 응시한 거죠. 그죠? 자, 올해 최종 선발 인원이 몇 명이죠? 3차니까 올해 최종 선발 인원이 383명이에요. 자, 3차에서 383명을 선발하는데 1차에서 몇 배수 뽑죠? 1차에서 옛날에 여러분들이 조금 불행한 세대이긴 하지만 옛날에 10배수 뽑았어요. 옛날엔 10배수인데 최근에는 교수님들이 여름방학 때 2차 시험지를 매기시거든요. 근데 너무 많다, 부수가. 그래서 이 부수를 좀 줄여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7배수로 줄였어요. 그래서 인사혁신처에서 물론 그 이유가 아니라고 합니다만은 보통 학교에서는 그런 교수님들이 뭐 연구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이제 채점위원을 맡는 거에 대한 굉장히 부담감이 있어서 채점위원을 구하기가 어려웠다고 그래요. 실제 이제 그 근무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교수님들의 어떤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7배수로 줄였다는 얘기가 있는데, 자, 383명인데 몇 명입니까? 몇 명이죠? 7배수 몇 명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각자 머릿속에 생각하신 답이 있을 텐데 제가 원하는 답은 뭐냐면 2,80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출하죠? 400 안 되잖아요. 근데 4, 7에 28하면 2,800인데 원래 숫자가 이거보다 작았으니까 400보다. 그러면 2,800이 안 되겠구나. 실제 자료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는 선지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383 곱하기 7 해서 이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실제 시간 안에 다 풀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도의 사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2차에서는 보통 최종 선발 인원의 1.3배수를 뽑죠. 몇 명이죠? 몇 명이죠? 자, 이거 400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면 400에 30%면 120이죠? 그러면 여기다 120을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500이 약간 안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1차에서 2,800명 선발되고요. 그리고 2차에서 500명이 선발되고 마지막 3차에서 이 인원이 선발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최종 합격률이 몇 %죠? 최종 합격률이? 자, 이 정도 되면 한 18년도 난이도예요. 이 정도는 18년도에 이쯤 물어볼 수 있는데, 자, 응시 전체 인원이 이거죠. 최종 인원이 이거예요. 자, 제가 질문할게요. 3% 이상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1%가 117이잖아요. 근데 3 곱하면 33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뭐 37에 21이면 35 얼마 나가겠지만 3% 이상이라는 거고, 실제 선지에서는 3% 이상인가 이하인가 정도를 물어보지 3.3%인가 이런 식으로 안 물어봐요. 구하면 3.3%가 나오지만 실전에서 하셔야 되는 판단은 이 정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자료 해석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지 그런 거를 한번 해봤는데, 자, 일단 결론적으로 보면 여기서 3%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잔인하죠? 그죠? 물론 여기서 3%가 더 나와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3.3%에 맞춰줄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강사기도 하지만 저도 수험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정말 여기서 100명이면 3명만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장난으로 하실 거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되게 젊잖아요. 젊고 좋은 나이잖아요. 근데 이 시험은 뭐 제가 이런 뭐 말씀을 드릴 그런 뭐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잃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쁘고 좋은 시기에 공부를 하시게 된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기도 하지만, 물론 사무관이 되면 엄청 좋죠. 굉장히 좋습니다. 주변에서 여러분들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대우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입니다. 하지만 이게 안 됐을 때를 가정한다면 이 공부를 했던 경력은 그 어디에서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험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정말 큰 마음을 먹고 뭐 휴학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셨다면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상이 안 돼요. 이 공부는.
그래서 이 공부하시다가 뭐 다른 공부하시고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전혀 연관성이 없는 공부입니다. 이 공부를 했다가 다른 공부를 해서 뭔가 내가 도움이 됐다? 뭐 물론 7급이나 뭐 다른 시험이 있긴 합니다만은 성격이 좀 달라요. 제가 아까 2차가 논술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7급 보시면 2차 논술이 없죠. 객관식이에요. 그러면 조금 지엽적으로 외우셔야 되는 이제 공부 포인트도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첫째 날부터 여러분들한테 뭐 이런 굉장히 힘 빠지는 소리를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97%는 집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남들하고 비슷하게 해서는 여러분들이 합격하시기 어렵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기 지금 다 앉아 계시는 분들이 소시적에 공부 못한다는 소리 들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 학교나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부를 굉장히 잘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여기서 97%가 떨어진다는 시험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험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결과는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겨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준비하실 때 여러분들의 각오를 한번 다지시고 필세 자료 해석 이제 강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왜 자료 해석이 첫 번째일까요? 여러분들 뭐부터 치시죠? 헌법부터 치잖아요. 그죠? 근데 언자상 순서예요. 근데 왜 학원 강의는 자료, 상황, 언어 이렇게 할까요? 수험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순서입니다.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 굉장히 최근에 시험도 어렵게 나고 있거니와 수험생들 대부분도 자료 해석을 가장 어려워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상황 판단도 어려워하시는데 근데 뭐 언어에서는 대부분 조금 고득점을 하시는 경향이 있죠. 자, 그래서 자료 해석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반영해서 보통 학원 강의의 커리큘럼도 이런 식으로 짜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한테 희망적인 얘기도 드리고 싶은 거는 하는 만큼 오르는 유일한 과목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이 숫자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계산을 했나요? 계산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요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효율적인 요령만 제대로 숙지를 하신다면 시행착오 없이 1차를 합격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언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독해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십몇 년 동안 공부를 하시면서 쌓여온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하루아침에 내가 글을 읽는 습관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상황 판단을 풀어보신 분도 있고 풀어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퀴즈, 그죠? 퀴즈는 새로 태어나는 게 빠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안 되는 사람은 죽어도 안 돼요. 이거는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내린 결론이고 누구도 반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퀴즈라는 거는 어떤 유형화를 시켜서 준비를 하실 수는 있지만 퀴즈를 못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퀴즈 박사가 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입 대비 산출이 가장 좋은 과목이 제 생각이 아니고요. 자료 해석이라고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1차 합격자 대부분을 인터뷰해보면 자료 해석을 못하시는 분은 없어요. 언어나 상황은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못하시는 분들도 섞여 있는데 자료 점수가 예를 들어서 나 자료 70점인데 합격했어요.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자료는 1차 합격 기준이라면 최소 80점 이상은 다 확보를 하시고 거기서 언어나 상황 정도가 본인의 전력 과목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자료 해석을 이제 준비하시면서 올해가 지금 5월 말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3월에 치신다고 보면 몇 개월 남았죠? 6, 7, 8, 9, 10, 11, 12, 1, 2 9개월 남았어요.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았고 그렇게 적게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만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비록 초시라 할지라도 분명히 합격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올해 첫 해니까 올림픽 정신으로 그냥 열심히 해보겠어 이런 생각 버리세요. 무조건 합격해야 돼요. 올림픽 정신이 어디 있어요? 이 1년이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아시잖아요. 그냥 올해는 시험 삼아 쳐보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합격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무관을 이제 하시거나 외교관을 하시더라도 나이가 어리면 굉장히 좋습니다. 나이가 어리면 승진해서 일단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최종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라도 빨리 나가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되겠습니다.